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인이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미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끝낸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 26일까지더라고요. 그 전부하니까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이 쓴 게 270 정도 됐어요. 2022년 8월 당시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과 조모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통화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요즘 열애도 좀 자주 가. 아니 그럼요. 그건 할 수 있는데 CCTV에 그 자료가 남아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결제하는 게 나오면 모양이 좀 쉽잖아. 조 부의장이 말하는 사모님은 동작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의 배우자. 김 의원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일자 어떻게 무마할까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 또한 비슷한 시기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식사 인원수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의하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 인원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다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기도. 해고된 보좌진들이 악의적 폭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 김 원내대표 측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모두 수사해 2024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부부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보좌진 측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갈수록 더 커지는 논란,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올린 거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판단들이 조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대응할수록 불길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뉴스타파, MBC, 한겨레가 계속해서 지금 이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두 가지 정도가 또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서울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받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뉴스타파에서 그 녹취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동작구 의회에 있는 부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업추비 카드를 이 부인에게 줬다. 그래서 이 부인이 7월 달부터 8월 정도까지 이 업추비 카드를 썼는데 내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도 100 얼마를 썼는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은 270만 원어치를 쓰더라. 내가 어제 밤까지 막 다 계산해가지고 다 확인해놨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왜 이 부인이 이런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조진희 동작구의 부의장인데요. 도대체가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박사님 이거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이라면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 벌인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의원 자체가 자기의 카드를 부인이 쓰게 만든 일이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또 알리바이를 또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물어봤더니 보좌진이 여의도에 최근에 자주 왔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단발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또 드는 거죠. 그런 알리바이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그냥 이례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3선이었으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계속 이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끊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변명을 하게 되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 왔다고 맨 처음부터 쿠팡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쿠팡에 있는 그 대표들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조금씩 예를 들면 변명을 하던 것이 계속 이어져 왔던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수습하기 좀 어려운 국면까지 좀 온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조진희 동작구 의회 부의장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 씨의 육성 녹취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카드를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조진희 씨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조진희 씨하고 배우자 이 씨가 각각 김병기 의원실의 보좌직원과 통화를 또 2022년 8월 이제 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모가 카드를 썼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법률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 생각. 저는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부다직원 A씨 사모님이 여의도 식당에 많이 가셨는데요. 대여섯 군데 됩니다. 두세 번씩 식당을 중복으로 가셨는데요. 제가 빨리 시간을 내서 여의도를 한 번 더 순회를 하겠습니다. 배우자 이 씨가 방문한 식당을 본인이 이용한 것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보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 업무 추진비 내역하고 녹취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겹치는 동선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좀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김혜경 여사 그때 그 정말 8만 얼마, 10만 네. 얼마 썼다는 것 때문에 그 곤욕을 치르던 3만 얼마였죠? 3만 얼마였습니다. 3만 예, 얼마요? 본인 비용은 3만 얼마였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인 걸 알면서도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제 저도 지역에서 동작구 지역에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지역 그 이제 당원분들이죠. 이게 어디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한 건데 뭐 녹취하고 이런 건 아닌데 사모님이 대단하시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정도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업무 추진비 카드까지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역 활동이 의원님도 그렇지만 사모님의 이제 활동이 왕성하고 대단하시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긍정으로 포장했으라 부정적인 뉘앙스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게끔 말을 들었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지금은 기자직으로 여기 있지만 그 전에 당 대변인실에서 이해찬 대표 때부터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왜 일이 터지면 민주당에서는 지책을 빨리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지시를 해요. 저도 예전에 과거에 지시가 바로 와요. 저 버티겠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버티겠습니다. 전화가 또 가요. 당임들어 내려놔 먼저. 알겠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내려놓은 것처럼 형태로 제가 내려놓죠. 결국에 저도 그렇게 했고.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의원이 없었을까? 라는 거고 오늘에서야 기사가 오늘에서야 이런 일이 막 터지고 나서야 오늘에서야 의원들이 이제 사퇴해야 되지 않는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 이 보도가 오늘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인 발언한 이후에 오늘에서야 나오는 건데 왜 민주당이 이랬지라는 생각. 그 전에 먼저 사퇴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조금 궁지에 몰리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제 6명 그 텔방을 제가 보도를 해서 띄웠는데 뭐 이경이 쉴드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쉴드는 전혀 아니고 이런 팩트도 있다. 그들이 6명이서 모여가지고 양가 조롱조롱 그것도 가족을 조롱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조롱하고 배우자를 조롱하는 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7명 중에서 수행비서 7급만 빼고 6명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거기서 이탈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근데 인턴 9급까지 해가지고 6명에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조롱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그 6명도 인터뷰는 아직 제가 못했으나 그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쉬운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판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사퇴했던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시간 검색 거기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김남국 의원이었어요. 김남국 억울하다. 네. 억울하죠. 김남국 그럴 거면 비서관, 김남국 의원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남국이 도대체 뭘 했길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입니다만 이제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인가요? 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 원인을 제공한 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원내수 수석 부대표이기도 했고 그런데 청와대에 있었던 김남국 비서관은 본인 스스로 청와대에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의를 표명했었고 청와대에서도 그것을 바로 수용하면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뭐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당에서는 이게 무슨 감찰할 사안인가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툭.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까지 오게 되니까 그러면 원내대표와 거기에 있는 수석 부대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해라고 얘기하면 원내가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원내가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내란 재판이 수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은 매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 자중하고 최대한 절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든 아니면 어떤 입법을 하든 소위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역으로 또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상당히 그것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미 제가 볼 때 박수현 대변인이 대강 어떤 가이드라인은 나온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거치 표명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치 표명을 거론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금년간에는 금년간에는 시간 중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이 얘기 뭐냐면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네. 그래서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민심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 살펴보며 입장 발표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위에는 거치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 거고 이거 만약에 내일 모레라도 계속 또 다른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 우리가 커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전 이제 오롯이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의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 정청래 대표도 매우 심각하다, 송구하다라고 이제 첫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만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답을 했습니다. 30일 날 이와 관련해서 내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월요일인가요? 예, 내가 이제 뭐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지만 사실관계 이제 규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 상황에 대해서 혹은 민주당에 더 이상 이제 누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하나 지금 곤란 지경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본인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그 12장의 텔레그램 캡처본과 관련해서 실제 거기는 그 구급 인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제공한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노란색으로 이제 딱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것은 내가 제보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구급 인턴이 오늘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네. 저 텔레그램 캡처 내가 제보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제보한 것처럼 지금 되고 있다. 나 너무 억울하다. 저거는 내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나에게 와서 뭐 핸드폰을 바꿨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 해서 알려주는 과정에서 2, 3분 동안 자리를 뜬 시점이 있었는데 그 타임에 내 계정을 도용해서 저렇게 지금 사용한 거 아니겠느냐. 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 이것도 도덕성 논란까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개된 텔레그램의 저 내용이 네. 내가 어디다 제보한 게 아니고 보좌관 입장에서는 제보한 게 그렇죠. 아니고 네.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자기의 텔레그램을 복사해서 도용해 간 것 같다. 계정을 네, 도용한 계정을 것 같다. 도용해 간 것 같다. 그래서 저게 제보된 것이 내가 제보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걸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관들 6명과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에 대한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뭐 입장 발표는 다음 주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보겠습니다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왜 너무 아프냐면 네. 이게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느낀 게. 무슨 괴리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이재명 대표는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딸도 없고 결혼도 한 지 오래되셨는데 여성의 난임 지원 비용, 생리대 가격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들을 짚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민주당에서 이슈되었던 내용들은 반대로 국민들이 선출해줬기 때문에 그 힘과 권력들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거의 사적 유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위주의 방향이라면 오늘날 이슈되고 있는 거는 반대로 개인에게 더 이득되는 그러한 부분에 사익적인 이득되는 부분에서의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개선해 나아가면서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론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우리가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갤럽 여론조사 때문에 상당히 놀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는 게 7%가 높고 보수보다 진보가 6%가 높은 상황이 나온다고 하는 건 어느 때보다도 집권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성을 아주 엄격하게 지금 잣대를 재고 있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과 진보층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여기에 어떤 그런 그 흐름 자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전 민주당 지지율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개인의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원내대표이기도 하다라는 측면들을 고려하고 지금 상황 자체가 매우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좀 본인이 좀 대승적인 어떤 국민적 메시지를 좀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보좌관 폭로전은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직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만약에 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뭐 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또 글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지금 오히려 오명이 지금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어쨌든 후화무치해요. 거기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야 8, 90명이 그 저기 뭐죠 그 탄핵 비상계엄 해제 참석도 하지 않았고 탄핵도 실제로 끝까지 반대했었고 파면도 반대했었고 이런 집단들이 어떻게 도덕성을 갖다 운운할 수 있는지 진짜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좀 비아냥거림의 그 태도가 약간 정말 한동훈이 썼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끔 써놨던데. 한간주가 있죠. 솔직히 조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